지금은 사실 삼성전자 살래, 카카오 살래 하면 저는 당연히 카카오를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사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여름에 한해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심플해지면, 이게 꺾여지면 팔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그 배터리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LG화학은 좀 네.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의 대장주 같이 탁 치고 나와요. LG화학 역시 계속 재미없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 뭐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뭐 너무 심하게 저평가됐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긴 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금 LG화학이랑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SK이노베이션이 참 잘 가네. 사실 좀 약간 노이즈도 제일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약간 조정 기간이 좀 있었네요. 네, 조정기가 있었는데 얘는 다른 데랑 다르게 정유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굳이 이것도 사실 좀 끼워 맞추기식 해석할 수도,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사가 다 배터리 하고 있고 뭐 저평가되어 있고 한데 왜 SK이노베이션만 강하냐?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 기업 볼 때 영원한 테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적. 네, 턴어라운드. 거기다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정유 부분도 그렇고 배터리 사업 부분도 그렇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많이 벌었는데 조금 버는 정도고, SK이노베이션 작년에 왕정 망했는데 이제 플러스 나니까 그나마 3사 중에서 페어 트레이딩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좋아 보이는 거고, 뭐 하반기에 정제 마진으로 별로 먹을 거 없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뭐 이제 기름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3사 중에서는 저는 그냥 관찰만 하고 있지, 지금 저도 여전히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거나 적극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떨어졌을 때 분할로 사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 배터리주와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하긴 그 얘기는 해요. 작년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실적으로 매출의 확장성과 그다음에 이익을 보여줘야 된다. 네, 보여줘야 되고, 이제 경쟁사들도 뭔가 많이 뭐 내재화부터 시작해서 변수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작년에는 작년에 없었던 논제들이 배터리 3사들이 이제 위협하기 시작했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중요할 건데, 어떤 기업이 더 잘 적응해서 치고 나갈지를 이제 판단해내는 게 정말 이제 주식을 잘하는 실력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시장한테 물어보면서 대응하려합니다. 거래하면서. 아니 그게 참 가장 애매한 말인데. 저는 비싸게 사더라도요. 비싸게 사더라도 치고 나가는 걸 상승할 때. 그럼 시장한테 물어본다는 그 말의 의미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의 이야기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전 다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당연하죠. 있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시장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봐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참.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 삼성전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도 이제 집에서 골골거리면서 약간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 들었는데. 우리 방송? 네, 들었는데. 정말 삼성전자 그런 내용만 듣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 했는데 주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쏠릴 때 저는 그때 사겠다.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 살래, 카카오 살래 하면 저는 당연히 카카오를 붙습니다. 네, 굳이 두 개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단타도 아니고 저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주주분들하고 카카오 주주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뭐랄까 누가 더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많이 사실은 둘 다 똑같은 회사죠. 누구죠? 김현영 애널리스트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7대3 네이버 7 카카오 3 근데 지금 카카오의 지금 이런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그냥 5대5.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가 가는데 하나가 안 갈 수는 없죠. 둘이 그렇죠. 같이 가야 되니까. 자, LG 이노텍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 삼성전기하고 또 그 뭐예요? 하나 저 애플의 저 카메라 모듈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공급 확대 거래처 네, 그렇죠. 만든다고. LG 이노텍 그래서 그 얘기 나왔는데 제가 그때 삼성전기랑 LG 이노텍 같이 비교하면서 거래량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LG 이노텍은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홀드가 가능하고 삼성전기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비중 축소 상승할 때 비중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올라올 때 LG 이노텍이 더 빨리 올라왔고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왔죠. 이게 조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 왔는데 거래량은 지금 확 줄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신고가 여기 근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돌파하기는데 지금 거래량은 확 줄어 있는 상태 되어 있는 거고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도 참 오랫동안 조정받았는데. 그렇죠. 전기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우려스러웠던 게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 올라올 때 좀 버벅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나 좀 버벅대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데 비교 선택의 문제예요. 비교 우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고르려면 뭐 물타기하거나 추가하면 신규 매수를 할 때 뭐 할래 하면 저는 이노텍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네. 이노텍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흐름은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황 팀장님은 지금 좋은 주식.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오래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 가지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차 전지에게 다시 좀 돌아가면 신흥 SEC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거의 한 2년째, 1년 반 넘게 1년 반 제 기준은 굉장히 오래인데 1년만 가지고 있어요? 네,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이게 삼성 SDI랑 같이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폭발 방지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헝가리에 공장이 있는데 신흥 SG가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주식이거든요. 그 헝가리 공장이 있고 신흥 SG도 헝가리 공장에다 증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증설을 하니까 따라서 증설을 한 거죠. 그러면 벤더가 이제 삼성 SDI 하나라서 그게 리스크가 되기도 하지만 삼성 SDI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흥 SG 수혜를 다 받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오늘 2차 전지 sek터 중에서 장비주 섹터 중에서 굉장히 조금 센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주식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고 와 보려고 하는 주식이 이렇게 오래 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 기준은 굉장히 단타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안에서 가속 구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에서 좀 상승이 약간 각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을 찾아내서 거기서 단타하는 거지. 뭐 주식을 막 훼손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변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고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변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번 샀어요? 안 샀습니다. 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확 올라가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개인적으로 오늘 기준봉에 섰습니다. 그 말은 조만간 살 겁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더 갈 네. 수 있다라고 네. 보고 네. 조정받을 때 아니면 그냥 가는 말에. 글쎄요, 지금 한 22,000원 전후로는 살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 우리 17,000 아니 얼마? 17,000원, 18,000원에 팔았죠. 17,000원 팔고 얼마 되면 살려고 했었죠 계획이? 그때 18,000원 깨지면. 아 18,000원 네. 깨지면. 17,000원 깨지면. 아 17,000원 네. 깨지면. 여기서 이렇게 N자 모형을 그려줄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그냥 큰 조정 없이 기간 조정으로 끝냈고요. 근데 오늘 보면 거래가 터졌던 거 아시면 됐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분봉도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하지만 이 주식은 조금 더 간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처음 매매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대였어요. 근데 지금 4조 4천 됐잖아요. 거의 더블 되네. 네, 근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금 10조 상장 보고 있는데 거의 회사 사이즈나 기술력 거의 비슷하다라고 평가받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묶어도 7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4.4조인데 7조까지 하면 아직도 7, 80% 여력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사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러다가 놓친 게 대표적인 게 동국제강이잖아요. 예, 지금도 되게 많이 올랐다고 보이지만 동국제강도 보면 상반기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도 보면 여기 거래량 터지고 신고가 갈 때 거래량이 별로 안 붙잖아요, 별로. 네. 네, 별로 붙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속 구간이 나오죠. 근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이 구간인데 이제 거래량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터지면서 올라가고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서 돌파하면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 물량 이거를 결국 나중에 해소하려면 나중에 빵 터트리는 구간이 이제 거래량 쥐어짜기 같은 구간이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게 당장 내일이 된다 하더라도 뭐 지금은 충분히 신규로 매수로 붙어도 되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손님들한테는 계속 매수천 내고 있습니다. 계속 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게 살려다 못 샀지만 그러니까 보신 왜냐면 분들은 가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매도한 하면 사람들이 그 이상가에서 그래서 산다는 게 쉽지 쉽지가 않죠. 않아요. 쉽지 그게 않죠. 심리가 네, 쉽지 않죠. 네. 분명히 더 오를 것 네. 같기는 하지만 네. 이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왜 그때 네. 팔았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튼 여기서 느껴지는 건 그러니까 뭔가 시세 이 얘기 다시 한번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르고 있는 주식 보면은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그 왼쪽 저 무릎에서 그래서 사서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 팔아라 해가지고 꼭지점을 보고 내려오는 네. 걸 보고서는 이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 여기가 꼭지 아니야 생각하고 그렇죠. 자꾸 매도하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좀 그거를 바꿔야 돼요. 본인들마다 이거는 분명히 사실 매수는 쉬워요. 근데 매도는 진짜 어렵고 제가 아무리 봐도 매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거래량에서 계속 찾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 지표든 뭐든지 간에 잘 살찌기 여러 가지 해봤지만 뭐 다 실패했었고 거래량으로 매매하는 거는 분할 매수는 이건 뭐 월가에서도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꼭지 못 팔기 때문에 거기다 저는 이제 거래량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로직들을 가지고 이제 첨가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도 충분히 괜찮고 지금 시고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더 갈 수 있다라는 가짐으로 봅니다. 쉬어가는? 아니, 더 갈 수 있다. 네, 4주 신고가가 가는 종목들 50주 신고가 4주 신고가를 네. 가고 있는 종목들은 네.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리차드 데니스라고 이제 그 추세 추종 매매, 터틀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미국에서 트레이딩으로 유명하신 분이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뭐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4주 신고가를 가고 있어서 뭐 이렇게 어쨌든 눌림목이 됐든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장에 이제 추격 매수를 했다 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팔아야 되느냐?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요? 신고가고 탔어요. 일단 샀어. 사서 예를 들어 올라갔다. 네. 올라가면 이거를 근데 지금 이게 언제 팔아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 파는 데는 기준만. 기준이 있죠. 기준. 이거를 제 스윙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거 보실까요? 지금 최근에 뭐가 좋은 게 나올 뻔 하다가 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굉장히 아니 너를 알려줘야지. 너무 짧은 단점 요런 건데요. 이 액션 스퀘어 게임 회사인데요. 네. 이 주식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 터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완전 개별주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정말 조심해요. 이런 거. 어떤 거요? 거래량. 네. 이런 게 큰 굉장히 거래량. 큰 대량 이게 음봉의 대량 거래. 예. 일단은 무조건 이날은 팔아야 되고요. 절반이라도 팔아야 되고요. 이 주식은 다행히 한 번 더 팔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가득한 그렇죠. 가득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최소 또 절반 남은 거 절반 또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거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여기서 팔면 진짜 좋은데 팔더라도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샀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끝에는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결국은. 저게 아까 그 근처까지 올라올 때 네. 거래량이 그렇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 이미 여기서 끝난 거죠. 근데 만약에 저 거래량이 그 음봉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더 시작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거기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손바뀜. 손바뀜이 그게 말하는 손바뀜인데 그런 차트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잘못 들어갔던 저렇게 확 떨어지니까. 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대량 거래 음봉 나오면서 이게 되게 많고 두산중공업이 약간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두산중공업도 이게 쥐어짜기. 진짜 무서워서요. 네, 이게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를 다시 넘어서려면 이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네, 하여튼 저기 주린이들은 네. 좀 안전한 투자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네. 많이 보시면 좀 경험이 많이 쌓이신 그렇습니다. 다음에.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폭이 줄어든다. 이게 전기요금 인상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제 한전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저 한국전력 추천 잘 안 드리는데요. 네. 처음으로 추천을 좀 드려봐야 되지 않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전력이 주식이 오르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원전 이슈나 아니면 전기세 인상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사실 전기세 인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일단 할인폭 줄어든다라는 걸로 인해서 지금 조금 개선될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 많이 쓸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여름에 한해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도 보면 여기 거래량이 나왔었고 주가가 원형 바닥형 만들고 주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별로 없고. 네, 거래량이 별로 네, 없어서 좋죠.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은 저기 없는 게 이제 좋습니다. 대량 한번 터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중간에 만약 애매한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별론데. 근데 이제 그 주가 거래량이 터져 있는 포지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전력은 뭐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데 아, 주봉으로 봤을 때 낮은 상황이니까. 완전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있잖아요. 이게 주봉을 봤을 때 지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저기 저희 같은데 저 조선주, 철강주. H&M. 여기. 또가 이거 주간 거래량 이거잖아요. 네.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진 않겠지만 지금 주간 거래량을 봤을 때 이만큼이었고요. 근데 저렇게 가진 않겠죠? 예, 그렇죠. 무거우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주간으로 봤을 때 이 주식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었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이게 되게 가볍게 보면서 매매할 수 있긴 한데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적응만 되면. 그 이야기하신 그 신고가 매매법 네. 그거를 우량주 중심으로 주린이들도 그냥 우량주 네. 중심으로 좀 대입하시고 이렇게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주식을 되게 뭐 어렵게 뭐 거대 담론해서 막 이거는 뭐 정치 관계가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막 파운드리가 어떻고 이렇게 해석해서 주식 수익 내는 분도 있지만 작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삼성전자 냉장고가 예뻐가지고 삼성전자 샀더니 수익이 훨씬 많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보면 볼수록 주식을 되게 심플하게 보려고 해요. 변수들 그러니까 변수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변수가 엄청 많으면 이건 이래서 못 팔아 저건 저래서 못 팔아 이게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심플해지면 이게 꺾여지면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거래량이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거래량 되게 되게 가볍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이 가볍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쉽게 이걸로 먹고 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어떤 분이 안전하게 우량주만 했더니 뭐 이렇게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 재미없죠. 네. 근데 또 이런 분들에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량주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네. 보내실 수 있고 또 네.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질 네. 수 있지. 괜히 정말 그런 주식 잘못 들어갔다가 네. 어려운 주식 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어렵죠. 잃지 않으신 것만 해도 예, 위로를 좀 네. 가지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여기 나와서 저는 다른 분들 엄청 사실 뭐 센터장님이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리시고 뭐 어떤 뭐 다들 막 전문가들 말씀하시는데 그거 되게 사실 복잡하고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저게 말씀하셨던 게 몇 개나 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대로 공부하시고 저는 되게 심플하게 그거 적용해서 이 매매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게 편할 거라고 저는 되게 심플하게 저도 그 정도 공부해요. 다 하는데 그거는 다 지겹죠. 거대 담론은 다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또 그 바탕 그럼요. 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럼요. 거죠. 예. 자, 일단 마지막으로 그 지금 아까도 잠깐 날씨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비가 뭐 장마철이 네. 이제 올 수도 있고요. 제습기 판매가 급증했다. 위닉스. 네, 위닉스 주가가 좀 움직일 것이냐. 이게 위닉스가 좀 이슈가 좀 있죠. 위닉스가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위닉스가 지금 그거 말고도 건조기도 좀 잘 팔리고 있고요. 생활가전 쪽에서 좀 강점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정도고 얘가 위닉스가 예전에 그 제습기 처음 나왔을 때 네. 엄청 많이 주가가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네, 요때 2019년 위닉스 요 그래프 좀 한번 띄워줘봐요. 네. 저 차트. 네. 요때였던 것 같아요. 위닉스 제습기 많이 팔린다고 해가지고 이때 3월달에 이때는 황사였나 봅니다. 네, 황사였고 제습기 이슈로 한번 또 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한참
요때인가 보네. 2013년에. 맞아요.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 네. 신입사원 조금 갓 벗어났을 때, 지점에서 제습기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였어요. 유닉스 뽀송. 네, 요때였습니다. 네, 요때, 그때에서 주가가 제습기 많이 팔리면서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에는 좀 이제 생활가전 이슈로 인해가지고 좀 다시 좀 실적 좋아진다라는 이슈가 좀 있고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네, 여름이니까 이제 제습기에 대한 수요들 다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하면 생각나는 주식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이트질러. 네, 또 결국 또 하이트질러 또 얘기 말씀 또 드리네요. 은근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거 방송에서도 많이 다른 경제 방송이나 증권 방송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는 논리가 되게 단순하다고 봐요. 이제 7월부터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술을 먹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늘 이제 정부에서 나온 지침 보니까 이제 7인 제한, 이제 4인 제한도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나 이제 이런 이제 업장들도 이제 좀 영업 시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심플하게 술에 대한 수업이 당연히 늘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시장에서 소주 점유율도 진로가 사실 처음처럼보다 좀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하반기에는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하여튼 사는 이유가 분명하면 네. 또 파는 시점도 분명하잖아요. 네. 예, 그 이유가 사라질 때 그렇죠. 파는 예.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네, 아니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어떤 매매법을 그죠?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연습삼아 조금씩 이렇게 따라 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윤 팀장 백신 주사 맞고 오늘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오늘 좀 약간 영린 같은 방송을 했는데 계속 검증해 나가보시면 되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걸로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변명 잘 들었습니다. 네. 금요일 날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